중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할머니가 쓰러지는데요. 스페인 여성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무척 좋아하는 여대생 클라라입니다. 스페인에서 자란 저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죠. 축구 경기를 보는 것, 직접 플레이하는 것, 친구들과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모두 저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세계적인 클럽에 들어가서 축구 전력 분석원이 되는 거예요.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가장 뜨거운 나라 중 하나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며 자랐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대한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저도 자신이 응원하는 팀인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고 있죠. 경기날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가를 부르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축구가 지역사회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표 축구팀이 있고 그 팀은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대표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주말마다 지역 축구팀의 경기가 열렸고 주민들은 모두 경기장을 찾아 응원합니다. 이런 지역 축구 경기는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중요한 행사예요. 저는 대학에서도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저는 매주 열리는 동아리 경기에서 팀의 주전 선수로 활약하며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렸죠. 축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축구를 통해 팀워크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특히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경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며 경기 당일에는 거리마다 사람들이 모여 큰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죠. 저도 친구들과 함께 바에 모여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스페인의 문화와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죠.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팀워크와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통해 스페인의 열정적인 문화를 체험하며 그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축구와 함께하며 스페인의 축구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저는 스페인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축구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본 순간부터 그의 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과 창의적인 플레이로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죠. 저는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던 이강인의 선수 시절부터 현재 발렌시아 CF에서 뛰고 있는 경기까지 챙겨보며 그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저는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한국 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며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그의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 능력은 저를 포함한 많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고 응원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할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 것처럼 기뻐했죠.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 덕분에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의 축구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사람들과 축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었죠. 또한 한국의 다른 매력적인 문화와 음식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나라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중국을 다녀왔던 기억인데요. 그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공공 화장실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죠. 대부분의 화장실은 청소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휴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항상 휴지를 준비해 다녀야 했고 화장실을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죠. 또한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타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 등 이러한 모습들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 알레르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현지 친구의 추천을 받아 유명한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전통 중국 요리로 유명했고 특히 해산물 요리가 맛있다는 평이 많았죠. 저는 해산물을 좋아했지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문 전에 알레르기를 설명하며 요리사에게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빼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중국어에 능숙하지 않았던 저는 자신이 전달한 알레르기 정보를 요리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설명했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리를 주문하며 해산물 중에서도 갑각류는 빼달라고 재차 강조했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저는 그 향기와 비주얼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입을 먹고 난 후 저는 입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입과 목이 가려워지고 붓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호흡이 어려워졌고 저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했죠. 다행히도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에피펜을 가방에서 꺼내어 사용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후 저는 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친구는 신속하게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저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의사는 저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으며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저는 외국에 나갈 때 알레르기 정보를 더 확실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죠. 여행을 하며 음식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저는 항상 알레르기 정보를 현지 언어로 적은 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또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전에 2번, 3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죠. 저는 이 사건 이후로 더욱 신중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음식 선택에 있어서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죠. 이번 경험은 저에게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의 여행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로 한국의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죠. 대부분의 음식들은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고 요즘 한국 식당에는 최신 트렌드로 태블릿을 통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요청해서 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침내 한국 여행을 결심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공항의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주한 한국의 첫 인상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와 깔끔한 안내 표지판이 보기 쉬웠고 저는 곧바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지하철역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외출 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던 저는 한국의 공중 화장실이 어떨지 걱정스러웠죠. 스페인에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겪었던 불편함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스페인에서 저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죠.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은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칸막이가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문이 망가져서 개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휴지가 없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저는 종종 휴지를 미리 준비해 다녀야 했죠. 바닥은 항상 젖어 있거나 더러웠고 악취가 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화장실이 더럽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 사용한 공중 화장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깨끗한 환경에 깜짝 놀랐죠. 바닥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였으며 칸막이는 단단하고 개인 공간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문을 잠그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각 칸마다 넉넉하게 비치된 휴지는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심지어 화장실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스페인에서 겪었던 불편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공중 화장실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피하기 위해 카페나 식당을 찾아가야 했고, 심지어 그곳에서도 만족스러운 상태를 기대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공원, 쇼핑몰 등 어디서든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은 정말 공공시설을 잘 관리하는구나라며 감탄했다. 저는 한국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 덕분에 여행하는 동안 큰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고, 앞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도 공공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죠. 스페인에서도 한국처럼 공공시설이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 저는 한국 여행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날이 왔죠.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축구 경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K리그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경험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축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실감했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죠. 이 경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 중 하나로 두 팀 간의 라이벌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경기 당일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FC 서울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챙겼죠. 경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은 이미 축구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 팬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함께 흥겨운 마음이 되었죠. 저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고 난 후 한국 사람들의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 내부에서 조용히 이동하는 승객들,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서 있는 모습은 스페인에서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예의를 중요시하지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예를 들어 스페인의 지하철역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들어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혼잡해져 사람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죠. 지하철 내부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가끔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부에서는 모두가 조용히 이동하며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서로에게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죠. 줄을 서지 않고 지하철에 타는 모습, 지하철 내부에서 친구나 가족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도 가끔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어 혼잡한 시간대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을 통해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 정연한 환경은 저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죠.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정말 대단해라고 생각하며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공공질서와 예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도착한 저는 그 규모와 열기에 압도되었다. 입구에서부터 많은 팬들이 팀의 깃발을 흔들며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티켓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죠. 경기장 내부는 이미 많은 관중들로 붐비고 있었고 모두가 경기를 기다리며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양 팀의 서포터즈는 서로 응원가를 주고받으며 치열한 응원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스페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런 응원 문화를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어서 매우 신기하고 흥미로웠죠. 팬들이 일제히 카드 섹션을 펼치는 장면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고 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펼치는 치열한 경기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선수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경기를 펼쳤죠. 특히 FC 서울의 공격수 이한범의 빠른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에 감탄했습니다. 저도 팀을 응원하며 함께 기쁨과 긴장감을 나눴죠. 경기 중반 FC 서울이 첫 골을 터뜨리자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팬들은 일제히 팀의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을 격려했죠. 이런 열정적인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FC 서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나눴죠. 팬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승리를 자축했고 저는 이런 응원 문화가 한국 축구의 큰 매력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K리그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한국 축구 팬들의 열정과 응원 문화를 깊이 체험한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저는 경기장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며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을 더욱 키우게 된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축구 관람 경험이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 축구를 계속해서 응원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잠실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꼭 롯데타워를 들려야 된다고 전달을 받았죠. 잠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세련된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롯데타워의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멋진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죠. 전망대로 올라가려고 할 때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롯데타워의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무려 555m 높이의 타워를 1분 만에 올라가게 해주었죠. 엘리베이터 안에는 한국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술에 감탄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순간은 디스플레이에 서울의 유명 랜드마크가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한강 다리가 나오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아이가 엄마, 저기 우리가 어제 간 다리야 라고 외쳤죠. 그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해서 본 서울의 멋진 야경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말을 잇지 못했죠.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전망대에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니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실감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롯데타워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과 스페인의 도시들을 비교해 보았다. 스페인에서도 멋진 건축물과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지만 서울의 발전된 모습은 또 다른 충격을 주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깨끗한 환경은 스페인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데타워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난 작은 에피소드는 여행에 웃음을 더해주었고 전망대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여행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롯데타워를 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과 시민의식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를 경험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를 비교할 기회를 가졌죠. 특히 한국 학생들이 할머니를 돕는 장면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 길을 걷다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리어카가 기울어지며 폐지가 도로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 몇 명이 즉시 할머니에게 달려가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를 도왔고 심지어 도로 위에 흩어진 폐지를 주우려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때 한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정차하더니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학생들과 함께 폐지를 주웠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차선을 변경하며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중국에서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빈도와 태도는 한국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가 떨어져도 주워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또한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로 먼저 가려고 서두르거나 때로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바로 그날 할머니를 돕던 학생들과 운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기에 말을 걸기조차 조심스러웠죠. 대신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그날의 일기를 쓰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고 도와줘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며 나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질서, 그리고 서로를 돕는 따뜻한 마음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할 여행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을 불렀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이야기했죠.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찍은 사진과 영상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내년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알려드리는 감동알림 송지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